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마스크를 벗고 야외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노마스크로 이제 힐링 가득한 점심 산책도 괜찮을 것 같고요. 드디어 민낯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사진도 찍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야외 노마스크를 너무너무 고대하던 1인인데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나 이번 달에 저희 가정의 달이잖아요. 외출할 일도 특히나 많은데 좀 당연한 게 또 당연한 게 아닌 시대를 살다 보니까 평범한 일상에 더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요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시장의 정상화는 언제쯤일까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은 더 시간에 대한 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인내심에 대한 투자가 또 필요한 5월이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일단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종목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진단쇼 도움 받아가면서 꿋꿋하게 이번 달도 함께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최대표 전문가님하고 금산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주실 예정이세요. 다양한 경로로 저희한테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 받는 거 알고 계시죠? 전화는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325-8200번으로 전화 상담 주시면 되고요. 게시판과 채팅창에는 어떤 종목 들고 계신지, 얼마에 사셨는지, 비중 얼마인지 포함을 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고민 저희한테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두 분께서 여러분들 종목 보다듬어 주실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도 시장은 좀 지지부진하죠. 좀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또 오늘장 5월 첫 거래를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출석 도장을 꽝 찍어 주셨습니다. 테리케님 1등 인정해 드릴게요. 남극곰님 2등으로 진단쇼 출석해 주셨고요. 소마님 어서 오세요. 베네치아님 종목 일찍 올려주셨고 불타님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너부스기님도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시고 저희 스카이님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사리 또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시장이어가지고 종목에 대한 어떤 좀 처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찜찜한 종목들도 많으실 것 같고 사실 요즘은 수익이 나도 조금 조마조마하시잖아요. 종목에 대한 거치 결정 혼자 내리기 힘드시다면 저희 진단쇼 두 분의 도움 적극적으로 오늘 받아보시면 마음 한결 가벼워지실 것 같습니다. 최대표 전문가님, 그럼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택기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5월의 첫 거래일인 만큼 큰 그림을 조금 그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귓가에 세린매가 떠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증시 전망이 그닥 증권사에서는 좋게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수익 난 게 있을 때 팔고 떠나죠. 어차피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보유하고 갈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5월 분명히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글을 좀 적어놨습니다. 같이 보면서 시장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금 시장 무조건 매도한다고 정답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정상적인 시장, 비정상적인 시장 이렇게도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종목들이 좀 순환하면서 나름대로 막 툭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해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보고 장기적인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그닥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기간을 두고 움직이는 종목, 기간 매매, 트레이딩 이러한 것들이 유용하다라고 좀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막 몇 년 끌고 갈 거야. 그럼 몇 년 끌고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제대로 된 저점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가 진짜 제대로
그 투자할 수 있는 기회지 지금은 아직 저점 확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매수해 가지고 끝까지 가져갈게 그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5월 증시 역시 뭐 지수만 봤을 때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지금 이슈가 뭘까? 결국 5월 달에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몇 개의 포인트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5월 10일 날 새 정부 출범하지요. 결국 여기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6월 1일 날 지방선거. 결국 이것도 5월 달에 모든 게 결판되겠죠. 그 중심에는 결국 부울경 그쪽이 좀 핫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 경기 뭐 이 정도만이지 뭐 다른 지역은 그닥 시장에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핵심적인 게 뭘까? 일단 부울경 그쪽은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 인프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수도권도 결국 주택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 인프라 관련돼 가지고 시멘트, 건설, 기계장비 등등등 이러한 종목군들이 이번 달에 한번 제대로 시세를 줄 수 있고 포트에 기본적으로 이른에는 하나 땅고 가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주시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달 FOMC 회의 이건 이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FOMC 회의로 인해서 시장에 변동을 준다? 그럴 일은 없다. 저는 감히 단호히 이야기해 드립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많아요. 이 삼성전자가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 날 기관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얘가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자, 지금 이제 언론에서 엄청나게 이제 뻔뿌질합니다. 이재용 사면에 할 막 여러 가지 뉴스들을 계속 부각시키는데 일단 분위기는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용 사면 얘는 일단 일시적인 반등 요건은 됩니다. 일시적 반등 요건 되고요. 그래서 사면됐을 때 이재용이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좀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던져주느냐. 그것도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되고 일단 바이든이 방한하면서 평택 공장 방문한다고 하면 거기서 또 뭔가를 나타내 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리서비스고 결국 삼성전자가 제대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반도체,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좀 좋은 뉴스가 나와야 돼요. 고객도 늘고 TSMC하고 좀 시장을 양분할 정도로 뭔가 과감한 투자를 해서 성장할 수 있어. 이런 뉴스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 비메모리 쪽 AP, 이 삼성 엑시녹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얘가 별로 안 좋아요. 발열 문제, 수율 문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이제는 요번에 이제 중저가 폰에 일단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엑시녹스 제품이 생각보다 괜찮아. 뭐 수율도 많이 개선됐고 그래서 이러한 쓸만하다라는 이 긍정 평가가 나오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또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고 끝으로 뭔가 좀 획기적인 M&A 뉴스까지 첨부된다면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제법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차트 보면은 일단 현 시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딜까라고 했을 때 일단은 지금 흐름에 있어서는 한 7만 원까지는 그냥 열려져 있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데 오히려 지금 RSI가 어떻게 돼요? 상승 다이버전스 나오면 얘가 일단 반등 나옵니다. 오늘도 개파랗게 놓고 상승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플러스는 아니지만 충분히 지금 분위기 속에서는 한 7만 원까지는 열려져 있다라고 보시고 그 이상은 계속 매물대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갈 수는 없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팔 게 있어야 팔지요라는 그 첫 멘트에 많은 분들이 좀 동의하시면서 내 얘긴데 하시면서 저희 최태규 전문가님의 5월 증시 전망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스피디감이 있어야지만 괜찮을 것 같네요. 지금 기간 매매 트레이딩에 능한 사람이 조금 더 수익 나기 유리한 시장이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매매를 조금 구사하면서 내가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는 매매에 꼭 적합하지 않더라도 조금 이제 섞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가 또 어려움에 봉착하시면 저희 진단쇼 도움도 받아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게시판에 올라온 종목들 보니까 좀 그런 단계적인 성향에서 트레이딩에 한번 도전해 볼직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한번 보면서 같이 대처 능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몽님 어서 오세요. 100만 년 만에 출첵합니다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는지 자주자주 앞으로는 출석 체크 좀 찍어주세요. 레이몽님. 제가
공명님도 앵커님 반갑습니다. 저 출첵합니다 하고 신고해 주셨고요. 황금 들판님께서는 청보리밭이 넘나 이쁜 5월입니다. 5월 달을 와 굉장히 또 이렇게 우아하게 네, 분위기 있게 맡고 계신 저희 황금 들판님 청보리밭 이쁜 데 있으면 저희한테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나들이 장소 고민하고 있는데 함께 좀 예쁜 청보리밭 네, 구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이 오늘 팜스토리를 보니까 두 분이 같이 올려주셔가지고 이거 먼저 채택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저희 땅꼬마님께서는 5,050원에 매수가 적어 놓으셨고 조금 더 높으세요. 저희 카키님께서는 5,100원에 진입하셨는데 비중은 15% 된다고 카키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 5,100원대로 조금 봐드리면은 오늘 주가가 좀 변동이 있죠. 네, 12% 가깝게 오르다가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주에만 상한가가 2번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긴 장대 음봉이 발생이 되면서 신고가 대비 좀 갭이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반등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다 가격대가 5,000원 이상인 건 약간 따라잡기식의 매매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떤 트레이딩이 좀 필요한지 네, 그 부분을 좀 봐주세요. 네, 뭐 이런 종목 매수했다라는 것은 물려도 한번 가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뭐 일단 지금 시장이 하락할 때는 결국 이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나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시아 종묘가 제일 세죠. 여튼 오늘은 좀 비료가 조금 더 세고 사료주 움직이고 또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로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갈 수 있느냐를 할 때 만약에 오늘 증시가 오후장에 플러스로 전환되면 이런 애들은 오히려 좀 내려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얘는 지금 이제 1차 상승 나왔기 때문에 아마 조정 주고 2차 상승 가능하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요 보시면 갭 떠놓고 엄청나게 음봉 때렸지만 거래량이 다른 거에 비해 막 엄청나게 늘어난 게 아니죠. 여기서는 좀 팔 사람은 팔았지만 아주 떨궈져 나갔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또 오늘 변동주지만 금요일에 고점을 살짝 올려놨죠. 그러면은 목요일에 고점 치고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얘가 요 고점까지는 갑니다. 요 고가가 5,320원이죠. 거기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 그럼 얘가 올라가면은 마지막 5,320원을 이절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팜스토리 얘는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일 종전이야. 그럼 이런 애들 막 가버려요. 그렇지만 내가 봤을 땐 지금 오히려 전면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다고 한다면 결국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들 종목군들은 죽지 않는다. 죽지 않고 조정 주고 그러는 거는 결국 올라가면 조정 주게 돼 있어요. 그 조정 타이밍에서 결국 이쪽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이런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은 다시 기회를 보고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는 건 시장이 기왕이면 좀 하락했을 때 반대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코스닥 마이너스 1% 거래소도 일단 지금 한 마이너스 0.5, 0.6 이 정도의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지금 여기서 딱 멈췄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후장 봤더니 시장이 플러스로 전환돼. 그럼 이런 애들은 오히려 저점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깨졌으면 여기 손절하고 나가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쟁 끝나지 않으면 조정 주고 또 가요. 우리 그 대표적인 종목들 한번 보면 한일사료 한번 볼게요. 한일사료 한번 보면 결국 얘도 이렇게 1차 상승 주고 어떻게 한 달 반 죽였어요. 반 죽여놓고 지금 올라갔죠. 그러면은 지금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지금 1차 상승 주고 한 달 동안 버벅될 수 있어요. 근데 버벅됐는데 전쟁이 ING야. 그러면은 다시 한번 시세 주고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오늘 포인트는 시장이 오후에 플러스나 그럼 얘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냥 이대로 마이너스 되면은 내일 미증시 흐름에 따라서 한번 더 떨어져 얘 올라가는 거고 시장 반등 나와 그럼 이런 애들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애들은 실적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시장 그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일단은 오늘 저점 깨게 되면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두 분의 성향이 약간 좀 공격적인 게 맞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감안해서 네, 전략 체킹해드렸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윤석열 정부가 뭐 지금 전쟁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식량 문제 관련해서 식량 안보라는 표현을 쓰면서 돈을 많이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 농기계 관련주들, 뭐 팜스토리도 다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부적인 모멘텀까지 또 같이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추세 잘 보시면서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소망님의 종목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LX 일렉트릭. 네, 이거 오랜만에 좀 봐드릴게요. 매수하신 가격이 55,850원이시고 비중은 많지 않으시네요. 네, 10% 담고 있습니다. 혹시 손실권의 매매가 진행이 되고 계신 상태세요? 5만 원 조금 안 나오네요. 현재 가격대 49,800원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즘에 거래가 뜸해진 게 몇 달 됐습니다. 한 2월 달부터는 거래가 굉장히 조용하고 네, 많지 않은 상태에서의 아주 약한 반등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나는 단기 이평선만 일단은 좀 회복이 된 상태고 장단기 이평선 워낙에 좀 이격이 많이 좁아져 있어가지고 최근에 밋밋했던 움직임을 좀 반영하고 있는 차트 움직임도 확인이 됩니다. 시장 대비해서도 좀 조용하고 재미없다라는 감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네, 어떻게 이 종목 대처하는 게 좋을지 네, 이 종목의 포인트는 어떤 점이라고 보세요? 네, 지루할 수는 있지만 이 지금부터는 오히려 매수 아니면 보유 자리예요. 보유 자리고 충분히 얘 같은 경우는 이 이전 고점 뭐 이 정도 57,000원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냥 보유하고 가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잘 보시면 이 6개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매물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있어요. 여기 70, 여기 80%, 윗단에 20%. 그러면 결국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치고 올라가야 돼요. 치고 올라가야 되고 안 치고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여기에서 매물을 더 감싸기 위해서 이제 정배열 만들었거든요. 오늘 이런 차트 끝나면 뭐예요? 완전 상승 장악형 캔들입니다. 그러면 이후 상승은 내가 봤을 때 오늘의 이 장대 양봉 중간가까지는 뭐 하루 이틀 조정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추가적으로 갈 수 있고요. 이런 애들이 가게 되면 일단은 이런 57,000원 여기까지 가게 되면 계속 갈까요? 아니죠. 여기서부터 57,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뭐예요? 이거 그냥 일단 1차 상승이에요. 이런 애들은 세력에 붙는 게 아니라 그냥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3분의 1이든 아니면 3분의 2든 뭐 이렇게 한번 조정 주고 가는 거죠. 즉 이 계단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에서는 그냥 2, 3일 동안에 계속 올려줘야 돼. 만약에 안 올려주고 조정 주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좀 내려와 가지고 여기 매물 더 저가매수 들어오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중이 10%예요. 그러면 매수한 가격이 55,000원이야. 자, 그러면 얘는 그냥 이렇게 가게 되면 그냥 비중으로 57,000원까지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얘가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이 올라가고 있는 이 21 이평선 아마 47,000원 깨는 자리도 나올 수 있어요. 왜 깰까요?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더 올리기 위해서 깨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종목 사면 올라가길 원하는데 무조건 올라갈 수 있나요?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 준다라는 건 흐름에 따라서 얘가 더 가기 위해서 조정 주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47,000원을 깨게 되면 뭐 5% 아니면 최대 10%까지 더 담아도 얘 갈 수 있을까요? 내가 봤을 때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얘 보면 수급 기관이 열심히 연기금하고 누가 사요? 투시. 하여간에 대한민국 이 연기금은 뭐예요? 전형적으로 매도 세력이에요. 근데 얘가 사는 종목은 언젠간 가요. 언젠간 가겠지. 그런 노래도 있는데 가요.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참 예쁘다. 그냥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좀 내려와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우리 이 시청자분을 위해서는 그냥 계속 57,000원까지 갔다가 이후 조정 때 또 다시 일단 팔고 다시 그 저가 매수 가능한 차트에 들어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걱정을 조금 실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려봤는데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끙끙 앓으셨을 것 같거든요. 거래도 너무 없고 손실이 나셔가지고 조금은 그래도 진단 들으시고 마음 편안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저도 함께 기원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네, 5월달 시작이 네. 됐는데 파이팅 넘치게 네, 매매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어떤 거 오늘은 가지고 오셨어요? 생표식품을요. 생표식품 58,000에 사셨어요. 20% 갔는데 네. 내려갔어요. 이거 빨리. 58,000원이면 사신 지가 오래되셨습니까? 아니면 아니, 지난주에 얼마 안 됐어요. 지난주에 사셨어요? 네. 아, 한참 올라올 때 한번 58,000원이 네. 왔었네요. 26일에 사셨어요? 손자님? 네, 그래요. 아, 그때 들어가셨군요. 그때 61,500원 찍은 날. 그리고 나서 네. 지금 또 네. 주가가 쭉 빠져가지고 대응하기 많이 힘드셨겠는데요. 사시고 나서 주가 조정이 좀 깊었네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점 여기까지 보고 사셨어요, 손자님? 아니, 샘볕을 갖다가 조금 먹고 나왔어요. 아, 샘표를, 근데- 그리고 이번에 식품을 사신 거세요? 식품이 또 좀 안 가길래 그걸 사봤더니 또 아, 빠지고. 타이밍에 판단을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생각은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려는 게 맞습니까?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아니, 생각이세요? 장기 안 하고 빠져나오려고요. 본전간 그러니까요. 빠져나오려고. 아, 본전만 되면 일단 탈출하고 네, 싶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조금 다르게 움직여서 당황하신 것 같은데 주가 변동 꽤 큰 종목이어가지고 어떻게 전략 내주실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샘표는 성공하셨는데 식품이 조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셨어요. 지금 잡고 나서 다음날 바로 18%가 급락했고 쭉 밀리다가 오늘 다시 반등 트라이가 나오는데 윗꼬리를 달고 있는 양봉 패턴을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장 상황인 것을 반영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대응 한번 해 봄직할까요? 샘표 식품은 들고 가도 될까요, 전문가님? 네, 우리 네. 전화 주신 분은 채택교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종목 무서워서 매수 못하는데 능력자이십니다. 일단 아까 난 샘표 차트 보고 어머 수익이 크네 이렇게 봤는데 또 샘표 식품 보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런 종목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 아까 그 종목하고 똑같아요. 밤스토리하고 똑같은데 일단 샘표 같은 경우는 끝물인데 아까 샘표 차트 한번 봤더니 걔는 생각보다 세게 올라왔어요. 세게 올라오면서 끝물 가능성도 있지만 뭐 이런 종목 끝물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긴 뭐예요. 왜냐하면은 뭐 한일사료, 현대사료 이런 애들은 뭐 5배, 10배 갔는데 얘네들 이제 뭐 2배 뭐 이렇게 갔는데 뭐 못 갈 수 있느냐. 우리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지금 5%, 10% 수익 내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2배, 3배 참 팔자 좋은 소리 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결국 뭐 지금 시장 자체가 이런 쪽으로 움직이니까 어쩔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런 종목도 그래서 결국은 뭐 조금씩 매매하는 것은 또 나쁘질 않다. 근데 비중이 많이 실어버리면 다쳐요. 다쳐버리고 여튼 지금 윗꼬리 달고 살짝 지금 모양새 나타내는데 지금 이 종목도 보시면 어때요? 엄청나게 내려오고 결국 21일평선 지켜주고 지금 올라갔습니다. 금요일 거 올라가준 건 좋은데 여기까지는 조금은 많이 좀 약하죠. 약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분봉 흐름 보면서 우리가 방향 잡으면 자, 얘가 올라갔던 가격대가 여기서 세게 치고 올라갔죠. 그럼 이 저가가 얼마냐면 49,750원이에요. 그러면 이 49,700원 깨면 안 돼요. 깨게 되면은 좀 더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서 졸졸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지금 매물대가 좀 있어요. 55,000원 위에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샘표 식품이 가기 위해서는 조금 이쪽 분위기가 이제 다시 좀 살아나야 되는데 일단 얘가 이제 오늘 어떻게 끝나느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얘가 이런 장대를 쏴주게 되면 항상 3거래일 안에 움직임이 연출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장대 빵 쏴준 다음에 여튼 이틀 동안에 한번 올려놔줬죠. 이전 고점 치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오늘 만약에 얘가 이렇게 끝났어. 그러면 한후 이틀 사흘 안에 올라가줘야 돼요. 못 올라가주면은 다시 조정 나와요. 조정은 이렇게 조정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어요. 결국 횡보가 길어지게 되면 그건 더 매력적인 거고 가격 조정이 세게 이렇게 나와버리면 올라가는데 버거울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결국 이런 종목은 우리가 뭐 실적 보고 들어갔나요? 뭐 수급 보고 들어갔나요? 결국 그냥 시장 분위기 이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여주느냐 그 차트 보고 하는 건데 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격대 이 가격이 저점이 49,750원 이거 깨게 되면은 좀 더 떨어질 수 있겠네 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가격은 깨면 안 되겠죠. 이 저점이 얼마냐면 48,300원이에요. 요 날 뭐 금요일 저점 요 깨게 되면 진짜 더 떨어져 버려가지고
많이 힘들다가 갈 가능성도 있어요. 간다라는 건 결국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 원자재 가격 이러한 것들이 다시 한번 불거졌을 때 또 시세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더 담으라는 말은 할 수 없고 그냥 얘가 좀 올라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은 막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냥 짧게 이 트레이딩하고 누가 저점 잘 잡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여튼 저점은 잘못 잡았고 지금은 만든 구간인데 3거래일 동안에 얼마나 또 상승 쪽이 방향이 나오느냐 그걸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호님 평소에도 약간 이렇게 공격적으로 트레이딩을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네.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지금 약간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저희 최대표 전문가님께서 상황 지켜보자라고 전략 남겨주셨거든요. 아니 저는요. 네. 하나만 포자를 못 가도 빠져나가려는데 이거 어떻게 오늘 더 갈 수가 없습니까 조금. 네, 지금 그래서 그거를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워낙 시세 예측이 불가능한 또 이런 테마주성의 종목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다가 조금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대님. 더 내려갈 수 있다고요? 다시 한번 좀, 그럼 전문가님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어떻게 이 종목에 대해서 뷰를 가지고 계신지 아주 짧게만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본전을 정말 확보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확답을 조금 듣고 싶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멘트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이런 종목은 변동성이 커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런 종목 매매할 때 처음부터 20%팍 사버리면 안 돼요. 샀더니 올라가지면 땡큐지만 샀더니 내려가 버리면 이런 한 방에 10% 20% 내려가니까 한 번 더 산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마음이 편했을 텐데 그건 이런 매매를 한다라니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종목 할 때는 샘표에서 먹었더니 괜찮아 그래 이번엔 20% 확 안 돼요. 5% 아니면 10%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가 일단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이 저점을 깨서는 안 돼요. 이 가격이 49,750원. 이 가격을 깨게 되면은 일단 윗꼬리가 더 쭉 내려오면서 올라갈 힘이 약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날의 저점 48,300원 이것을 깨게 되면 오히려 더 쭉 60일 이평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면 일단 뭐 반등 구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3일 안에 움직여줘야 돼요. 3일 안에 움직여주지 않으면 좀 횡보하거나 추가적 하락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승부수는 사흘 안에 나야 된다고 하니까 잘 지켜보시고 60일선이 보니까 45,000 부근에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도 상황 봐서 내려올 가능성은 감안하시고 조금만 굳게 잡으시고 이 종목 시세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대응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엠버시폰 봐드렸습니다. 종목 상담이 조금 길어졌는데 요즘 참 대응의 난이도가 높은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과감하게 도전하신 만큼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최태규 전문가님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변신한 저희 최태규 전문가님 외모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내려주시는데 저희 테리케님께서는 태규 선생님, 네, 수염이 잘 어울리십니다 하고 변신 중이신 네, 외모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수염이 기르실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신감 뿜뿜하셨을 것 같아요. 진정 주린이님께서는 전문가님 이미지 변신 중이세요? 라고 질문 주시면서 수염 기르시면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라고 저와 동의에 네, 한 표를 날려주셨습니다. 더 멋져진 저희 최태규 전문가님의 외모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 서단계 1년차님께서는 오늘도 전기값만 날릴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내일은 전기값 플러스 커피값까지 득템하시기를 제가 함께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단계 1년차님 오늘 시장 어려우니까 힘내시고 저희 내일 복구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금산 전문가님께 힘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주말장에 또 저희에게 미니 강의를 해주시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또 하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주제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던데요, 전문가님.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 오늘 봐주신다면서요? 네, 제가 오늘 그 미니 강의는 그 가덕도 최근에 보시면 가덕도 신공항 관련되어 있는 섹터가 상당히 강하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테마주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지금 언급하는 종목 외에는 손대지 마세요. 제가
이 가덕도 신공항 이걸 내가 공부를 하면서 한 보름 정도 제가 그 기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알고 이야기해 드리는 거니까요. 이 외에는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이 그 국무회의를 의결을 거쳤죠. 그래서 예타 면제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착공에 들어가면은 이 가덕도 이 신공항은 한 13조 정도를 들여서 아마 2035년 한 10년 후에는 완공이 될 것 같아요. 이 가덕도는 여러분들 그 현재 부산 강서구에 속하지만 그전에는요 1980년도에서는 이게 창원시에 편입됐다가 1989년도에 부산시 강서구로 넘어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왜 해드리냐면은 이치적으로 보면 가덕도 신공항은 창원과 부산 사이에 있다 보니까 창원과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거죠. 가덕도가 여러분 부산 강력시에서는 대주도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섬이잖아요. 가덕도가 그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종목을 제가 하나 빠르게 한번 제가 풀이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덕산 하우징이라는 종목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거 잘 보시면 덕산 하우징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 건축용 자재 우리가 테크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 테크예요. 테크.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그 집을 지을 때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그 철판하고 철근을 용접을 해서 만드는 우리가 바닥재라고 보시면 돼요. 철판 바닥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국내에서 덕산 하우징 유일하게 지금 인천공항 가시면요. 인천공항 2터미널 가시면 그게 덕신 하우징이 그게 자재를 공급한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공항도 지금 덕산 하우징이 이 자재를 보급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가덕도에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MH 에탄올이라고 있습니다. 주정업체거든요. 여러분들 가덕도 신공항 가장 가까운 데 골프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골프장이 여러분들요 용원 CC예요. 18홀짜리입니다. 그 MH 에탄올이 그 용원 CC의 지분을 5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원 골프장이 또 하나의 그 골프장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아라미드라 그랬어. 아라가 18홀 그 다음 미르가 18홀 해서 총 36홀짜리가 골프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MH 에탄올은 가덕도 가까운 곳에 골프장을 쉽게 말하면 3개를 가져 있다. 왜냐하면 그 아라미드는 36홀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상당한 혜택을 볼 것 같고요. 그 다음 한국선제는요. 여러분들 아연 도금 철선 업체인데 이 기업은 땅을 얼마 정도 땅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땅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4,000평 정도밖에 땅 안 됩니다. 이거는 많은 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보셔야 됩니다. 성강밴드 간이염새 만든 기업입니다. 땅이 6만 평 가지고 있습니다. 6만 평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가치가 올라가겠죠. 태강 5만 평입니다. 이것도 상당한 가치가 있겠죠. 한국서재는 땅을 4,000평, 성강밴드 6만 평, 태강 5만 평.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주철관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배관업체 말하는 거죠. 한국주철관은 땅을 4만 평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은 만호제강 있죠. 10,000평 가지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은 한 10,000평 가까이 되고요. 영화금속이 땅이 한 9,000평 가까이 됩니다. 부산산업의 땅이 얼마 정도 되느냐면 6,000평 가까이 되고요. 제가 이 땅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혜택 보는 것은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 빼고는 큰 테마가 불기가 어려워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이게 나와 있는 이 삼보산업은 본사가 있는데 왜 삼보산업이 이게 좀 최근에 뜨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 그 이준수 그 국민의힘 그 대표의 아버님께서 요 자회사 하나를 기업회생에 들어갔을 때 그게 법정 관리에 한 기업입니다. 삼보산업이. 그 다음은 동방성기라는 땅이 한 2만 평 가까이 되고요. 선박용 배관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일제강은요. 1916년 정도에 이게다가
가덕동에다 땅을 사놓은 게 있어요. 그게 한 100억 정도 땅을 사놓은 게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을 거예요. 10배 이상 올랐을 거예요. 그 다음은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인터지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거는 가덕도 신공항이 여러분 해상공항이잖아요. 그러면 해상 운수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인터지스니까 이걸 참고를 해보시고, 제가 방금 이야기해 준 요 종목 빼고는요 다른 거 손대지 마세요. 거의가 무늬만 테마지 실질적인 테마가 아니에요. 이게 나와 있는 종목하고 이게 나와 있는 종목하고 이게 나와 있는 종목을 적절하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하신다면 지금 이게 시장 자체가 추세 상승으로 가는 자리가 아니라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단계적으로 매매를 하셔가지고 저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나의 원금의 한 20% 정도만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너무 큰 자금을 쏟아붓지는 말자라는 당부의 말씀까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새 정부 들면서 무섭게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또 자금이 투입되는 가덕도 신공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몇 년 동안 좀 많이 끌었는데 속도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솔깃솔깃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딱 압축이 됐습니다. 이 종목 외에는 보지 말자라고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고, 너무 많은 자금 아니고 한 20% 정도로만 해서 단계적으로 성과 좀 노려볼 만한 종목들 많이들 찾고 계셨죠. 네, 거기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하니까 오늘도 굉장히 또 솔깃솔깃한 힌트 저희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매매 많이들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찬 강의 이렇게 금산 전문가님의 강의 듣고 저희 종목 진단 바로 지금 출발합니다. 밀려 있어가지고 미래나노텍 먼저 볼게요. 저희 레이몽님의 종목이시고요. 미래나노텍을 사신 가격이 6,900원이시고 비중이 25%입니다. 수익이 많이 나시는데요. 지금 8,200원권에서 오늘 시세 나고 있고 좋습니다. 오늘 주가 6% 넘게 올라갑니다. 욕심을 좀 더 내봐도 될까? 네, 오늘 심장 쫄깃쫄깃하게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매도창을 여러 번 띄우셨다가 아직 버튼 안 누르신 것 같은데, 금산 전문가님께서 언제 매도 버튼 누르면 될지 타이밍을 조금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추세 괜찮습니다. 언제쯤 챙길까요? 네, 미래나노텍은 이 기업은 충분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이, 여러분들 우리가 2차 전지 양극재 원재료가 수산화 리튬이니까 이 수산화 리튬 쪽에 지금 투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이런 이슈가 나왔을 경우에 그때는 매도 타임을 잡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설 투자를 한다. 이 시설 투자를 할 때는요, 이 사업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캐파가 커지기 때문에 시설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기업이 지금 2차 전지 양극재 쪽에 좀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런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남아있죠. 다만 지금 시장에서 다른 여타 종목군들은 추세가 하향 추세지만 이 기업은 추세가 이제 상승 추세로 복귀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이 종목이 조정을 받습니다. 오늘 같은 날 지수가 빠지니까 이런 종목이 특가가 돼서 움직이지만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이 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6,900원에 25%를 가지고 있고 좀 수익이 나 있는 상태니까 1차 상승 이후에 이거나 2차 상승이 좀 시도가 될 것으로 보여요. 보통 우리가 제가 파동이라고 하는데요. 1, 2, 3 이런 파동으로 가죠. 지금 파동이 하나의 파동이 나왔잖아요. 그 지금 조정받은 상태에서 지금 2차 상승의 초입 구간에 와 있는 거죠. 요 정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요 정도. 1차 상승이 나오고 2차 조정받고 그 다음 3차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주 정도까지 가져간다면 주가가 9,000원 이상 하면 리바운딩이 저는 가능해 보여요. 지금은 거래량도 없는 상태에서 오늘 5% 정도 상승이 나온다면 이거는 제가 9,000원 이상 충분히 갈 수가 있다. 그런 모멘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25% 그대로 가져가시다가요.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화, 수, 목, 금 이번 주 안으로 가져가시다가 9,000원 정도 넘어가게 되면 그때 수익을 실현하세요. 10,000원 이상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꼭 10,000원을 기다렸다가 주가가 이 정도에서 반등 주고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되면 또 고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9,000원 정도는 가능해 보이니까요. 지금 그대로 가져가서 이번 주 안에 매도하고 다시 한번 더 저점을 노리셔도 되고, 또는 뭐 이 종목을 이 종목 외에도 다른 종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매도창을 올려놓으신 거는 일단은 조금 지우셔도 괜찮을 것 같고, 시간을 좀 많이 보지는 않으셨는데요. 네, 9,000원 돌파 때 그때 매도창 한번 다시 띄우셔가지고 적정가에 매도해 보시기를, 수익 더 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굳이 빨리 파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연락 적절한 타이밍에 잘 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수익 인포켓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분 좋게 레이몽님의 주목 봐드렸고요. 다음은 요즘에 참 풍력주가 수익이 안 납니다.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저희 머니스트님께서 CS 윈드 투자하셨다고 하는데 매수가가 62,200원이시고 비중은 25%를 실으셨습니다. CS 윈드가 계속 요즘에 평탄하게 움직입니다. 플랫하게 시세가 나면서 현재 구간은 58,400원 기록하고 있고요. 6만 원 선 중심으로 박스권 그린 지가 꽤 됐습니다. 3, 4, 5월에 이렇게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하신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도 그렇고 녹록지가 않아서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손실을 좀 복구하시는 게 급선무이실 것 같고, 적지 않은 또 비중이어가지고 이 정도 비중으로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인지 두루두루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손실 회복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판단했을 때 국내적으로 보면 이게 CS 윈드는 사실은 거의가 수출입니다. 국내 CS 윈드 매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번 인수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그 인수위에서 국내 지금 이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내가 아는 사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풍력을 줄이고요. 태양광 비중을 줄이고, 제 국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인수위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정보로서는 국내에서는 태양광을 비중을 줄입니다. 그 대신에 풍력의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계셔야, 태양광을 줄이고 풍력을 늘리는 이런 에너지 정책을 좀 가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국내적으로 보면 태양광보다 풍력의 탄력이 클 겁니다. 최근에 보시면 상강 MNT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바닥을 딱 치고 돌아서고 있죠. 이게 지금 상강 MNT예요. 주가가 보세요. 주가가 여기서 한번 저점을 다지고 좀 상승 채비를 서두르고 있죠. 상당한 상승은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상강 MNT, 제가 CS 윈드를 강의를 하면서 상강 MNT 가지는 사람도 제가 종목을 봐드리는 거예요. 상강 MNT도 하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게 CS 윈드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전 세계가, 제가 판단해 유럽 쪽은 거기가 좀 풍력 쪽이니까, 이번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하나의 풍력도 에너지 대체의 하나의 그런 사업이 되니까 충분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 보고요. 다만 이 종목이 반등을 주려면 일단은 33일 입병선을 좀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충분한 상승세가 좀 나온다고 보는데, 1차 한번 대량 거래 터졌잖아요. 충분한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손실 보고 매도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 정도 한 62,200원 정도 오게 되면은 CS 윈드보다는 제가 판단 앞에서 말씀드린 상강 MNT로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분께서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다. 62,200원 이로 넘어가게 되면 한번 매도하고 난 이후에 저점을 한번 더 노리시든지, 아니면은 상강 MNT로 교체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군요. 종목을 오히려 조금 변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여러 가지 답안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저 전화도 받으니까 전화 상담도 계속 주세요. 시간 조금 더 여유 있으니까요. 네, 3252-8200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희 달달커피님께서 네, 금산 전문가님이 이런 멘트를 하셨나 봐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런 종목 안 들어갑니다잉. 제가 잘 흉내는 못 낸 것 같은데 하실 때 너무너무 웃겼다고 빵 터지다 못해 저 굴렀습니다 하셨는데 이게 또 금산님의 매력이시죠. 푹 빠지신 것 같은데 헤어나오기 힘드시거든요. 네, 금산 전문가님의 구수한 저희 진단 계속해서 네,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거를 꼭 봐드리고 싶은데 15년을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무려 자그만치. 그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이시고 매수가가 18만 8천 원, 물타기를 해서 계속 비중을 늘리셔가지고 50%나 가지고 계신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주신 게 더 살까요? 라는 질문을 의외로 조금 주셨고 그 이유가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가지고 단가를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는 나오고 싶다라는 희망을 좀 품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강산이 거의 2번 변할 것 같은 기간이어가지고 더 사서 빠져나오는 이 해법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전문가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의견 좀 남겨주세요. 네, 한국조선해양은 업황 중에서 지금 이 조선업황이 가장 먼저 지금 턴어라운드 하는 업종이죠. 조선주만큼 여러분들 지금 업황이 가장 지금 좋은 업황이요. 제가 강조해 드렸던 우주항공 있죠. 제가 이게 나와 있는 LIG 넥스원 같은 이런 우주항공 섹터 있잖아요. 좀 추세 돌리는 거 보세요.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그 다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하고요. 우주항공 섹터하고 앞으로 턴어라운드가 갈 수 있는 섹터가요. 조선업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군들이 있죠. 지금 추세를 좀 돌려놓고 쉬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우조선해양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미포조선도 주가가 지금 탄력을 받을 거예요.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은요. 더 이상 비중은 늘리시면 안 되고요. 지금 50%도 충분합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자리부터는 이게 조선주라고 하는 이 선박은 수주에서 인도하는 데까지 지금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1분기에 조선주들의 실적을 보면 적자 갭이 많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하반기 되고 내년 또는 후명년 정도 되면 조선주의 아마 실적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자리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보유하는 전략입니다. 주가가 바닥을 치게 되면요, 여러분들 바닥을 치게 되면은 주가가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사실 없는 거죠. 제가 우리가 특히나 LNG 선박이라든지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또는 앞으로 유가가 지금 고공행진하다 보니까 해양 플랜트 쪽에 아마 수주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지금부터 이제 인내심을 좀 발휘를 하셔야 되는데 주가가 이게 지금 일봉이고 이게 지금 주봉 차트잖아요. 이게 지금 월봉 차트죠. 월봉 차트 상에서 놓고 보시면 주가가 거대한 산을 그리고 난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거기가 몇 년 동안입니까? 거기가 한 15년 동안 주가가 조정을 받아줬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이거는 충분한 저는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이분께서 18만 8천 원이면요. 손실을 저는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이 종목은요.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까지 하면 길게 놓고 보고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지금 주가가 9만 원대 초반에 있으니까 기간을 한 1년 정도 내다보시고요. 1년 정도 내다보시고 이거는 가져간다면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는 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다만 비중을 50%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비중은 더 늘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다가 14만 원, 15만 원 내년도까지도 괜찮으니까 저는 지금 시장에서 업황이 완전히 턴어라운드 하는 업종 자체가 조선주이기 때문에 이런 해양 플랜트 쪽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제2의 전성기가 한번 찾아온다고 봐요.
좀 길게 놓고요. 이 종목은 뭐 1년도 괜찮고 2년도 괜찮으니까 이 종목은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단위 수가 바뀌어가지고 들고 계시면서 얼마나 이 종목 때문에 정말 가슴이 메어지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굉장히 좋은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1년 정도 더 투자하셔가지고 팔 때까지는 손실 아닌 거잖아요. 최소한 내 손실을 줄이면서 이 종목과 덜 가슴 아프게 작별하실 수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 들어가지고 다행입니다. 저희 한국조선해양까지 봐드리면서 금산 전문가님도 보내드릴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묵은지가 된 종목들을 보면서 이러지도 참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 주변에 보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근래 받은 종목 중에서는 15년이나 투자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최장 기간의 투자 기간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마음 괜찮으시죠? 네, 더 높은 가격대, 훨씬 더 높은 가격대 지금보다는 팔 수 있다고 하니까 2차 레벨업 구간 좀 편안하게 기다리시면서 그간의 마음고생 내 기회에 좀 씻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을 절대 늘리지 말자. 이 부분도 함께 좀 기억해 주세요. 저희 서단계님께서는 오늘 종목 당첨은 안 되셨는데 오늘 종목 많이 건지셨다고 네, 오늘 종목 진단 나온 거 꽤 들고 계신가 봅니다. 서단계 1년차니 어떤 종목이신지 좀 궁금한데 좋은 진단 나왔던 종목 위주로 해서 추려서 좀 들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나비님도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오전에 상한가 종목을 하나 가지고 계셨는데 2번이나 풀리길래 팔으셨다고 좀 결단을 과감하게 내리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쫄깃쫄깃하게 단기 매매하면서 심장 쫄깃하게 합니다만 또 이게 수익이 나면 너무너무나 또 기쁘잖아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또 매매해서 수익 나신 분들 오늘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요즘 시장이 그렇습니다. 조금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또 그날그날의 용돈벌이 하는 것도 재미있는 또 주식 투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난이도 좀 있다 싶을 때는 저희 진단쇼 도움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지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 신중하게 판단해주세요. 이어지는 이상형 월드컵도 꼭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저는 내일도 1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